최고위원이랑 정책위의장 인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유능한 분들이시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인선이 당내 통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구청장 임명 진행하신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결권 있는 최고위원 김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조규현 변호사님, 방금 보셨듯이 이 대표는 친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친명을 어디까지 친명으로 볼지가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이분이 최근에 체포영장 그 표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도 사실이고 이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들을 계속 해온 것도 맞지만 네. 이 대표 선거 과정에서 직접적인 주요 역할을 했다거나 평소에 개인적 친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분을 본인이 어떤 특정한 목적과 충청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정치적 어떤 배경 이런 걸 가지고 특정해서 이제 지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충청 지역이라는 것, 여성이라는 걸 고려해서 임명을 했고 또 이제 정치위원장은 또 이계호 의원, 비명이 아니고 이낙연 대표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분을 또 임명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통합을 고려해서 한 인사인데 이분을 친명으로 규정을 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너무 몰아가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네. 결국에 이분이 어떤 이 향후에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주요 공천 과정에 대한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 공천 과정 또 선거 결과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재명 대표가 다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걸고 하는 일이다. 그거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향후 책임의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 최고위원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당내에서는 어디에 가까운 분이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파 안배를 요구해왔던 비명계에서는요, 비수를 들이댔다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정책위원장인 비명계 이계호 의원을 인선을 했는데 김용남 의원님, 왜 자꾸 이 박 최고위원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위 의장은 총선에 있어서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네. 역할이라면 총선 관련해서 공약 개발하는 정책적인 면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개입은 아예 룸이 없고요. 지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소위 비명계였던 최고위원은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네. 바로 그날 밤에 비명계로 분류됐던 박광원 원내대표는 끌어내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뽑혔고 그리고 비명계에 있던 자리에 누가 봐도 친명인 최고위원을 또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 전체에 있어서 비명계는 힘쓸 수 있는 자리에선 다 빠지고 그 자리를 속속 친명계가 채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명계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게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이야기합니다만 당대표는 좋은 얘기, 거룩한 얘기만 하고 실제로 비명계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것은 이른바 차도살인이라고 요직에 속속 배치되는 친명계 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이런 위기의식을 비명계 의원들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고위원 인선이 나오면서 비명계에서는요 조정식 사무총장 사퇴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기 의원님,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퇴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이 네. 이재명 대표 단식 사퇴 있을 때 예.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물러났는데 이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남겨놓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임명직인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도 그때 이제 분위기에 해서 지도부가 총사퇴할 때 이제 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결 그 책임을 지고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는 좀 기다려 봐라. 내가 일단 복귀할 때까지 일단 업무를 봐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어물쩍이란 표현이 좀 뭐 거슬리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임명직은 그렇게 분위기를 압박해서 사표를 내게 해놓고 선출직은 네네. 임명직 사무총장은 왜 놔두느냐. 자, 조정식 사무총장 하기에는 5선이라는 경력이 있고요. 친명계에서 국회의장 후보로까지 거론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 친명 인사거든요. 더군다나 사무총장 아까 김용남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천을 쥐고 있는 총선에서의 거의 뭐 저승사자 염라대왕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권을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분인데 자, 이 사람은 왜 안 물러나게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친명계에서는 왜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결국 뭐 공천을 해준다고 해도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당에는 이미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 동반 사퇴를 이미 한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친명계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수용을 하고 그 통합을 얘기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뭐 같이 가자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믿겠느냐. 인사로 보여달라. 네. 그 인사의 첫 단추. 그리고 첫 단추라기보다는요. 있던 거를 약속 이행하는 게 바로 조정식 사무총장을 사퇴하게 하고 비명이 안 되면 중립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좀 사무총장에 임명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아마 안 될 거예요. 네.